제주를 다녀간 중국인이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었던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기간에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인 여성인데 네. 제주에 체류한 기간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고 네. 중국 양저우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에 체류한 기간은 이제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부가 오늘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환자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사실 중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환자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내에서도 혹시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무증상 감염에서의 전파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그게 지금 독일 사례나 이런 사례에서 보고는 됐지만 많은 보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무증상 시기와 아주 가벼운 증상, 초기 증상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사각지대, 그러니까 그레이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과 초기 증상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분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느끼기가 좀 어려운 증상이어서 이게 아주 천천히 처방이 진행되는 형태로 국내 보고되는 환자들이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도 이것들을 증상으로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그런 가벼운 증상이 시작된 것까지도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 궁금한 분 많으실 텐데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고요. 네. 오늘 추가 확진자 중에서 이제 우한 교민 전세기 타고 오신 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렇다면은 비행기에 탄 다른 분들 혹은 네. 이 생활시설에 생활하시는 교민들 이 중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은 증상이 이제 명확진 않았던 것 같고 이미 그 검역 단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역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 번 증상을 확인했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확인하고 또한 국내 도착해서 확인해가 증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무증상 감염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무증상 감염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감염 전파 위험성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씌운 상태로 왔었기 때문에 본인도 마스크를 썼었을 거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전파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예.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보도도 많이 했지만 자기 신고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증상이 감지가 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확진자 중에서 발열, 기침 이외에도 가벼운 몸살 증상만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제 의사로서 어떤 경우에 자기 신고를 할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자체 발생 환자는 없다 보니까 일단 중국 여행령이 있어야 되고 중국 여행 후에 14일 이내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기 증상들 있죠. 그러니까 기침도 있고 콧물도 있고 인후통도 있을 거고 약간 으슬으슬거리가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전부 다 이제 초기에 감기 증상의 형태를 다 봐야 상기도 감염 증상의 형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호흡곤란도 오고 흉통도 오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증상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초기에 발견된 환자들 열이 막 조금 증상 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약간 모호한 증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느끼거나 근육통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여행 후에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면 이제 선별진료기관 또는 1339에 전화해서 확인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좀 보건소라든지 선별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본인의 감염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알려진 환자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지 우리가 보통 얘기한 전혀 중국과 연관성이 없는 환자들은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상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 감기 증상과 상당히 네. 유사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계절성 독감으로 한 8,0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어떻습니까? 독감과 비교해서 이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이 어떻다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사망률 같은 경우는 뭐 낮게는 한 0.1%, 많게는 0.5% 정도로 보고가 되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미국도 한 8,000명 나오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추정 통계기는 한데 뭐 적게는 한 1,500명에서 많게는 한 2,500명이 겨울 동안 이제 사망한다고 돼 있어서 사망률이 아주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의 사망자 수가 300명 정도잖아요. 근데 다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현재 사망률이 한 2에서 3% 정도니까 이런 독감보다 높기는 높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낫기는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뭐 사망률이 높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지금부터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네, 네.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런 이해가 됩니다. 네.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 저희 리포트는 안 나갔는데 오늘 중국 이외에서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네. 필리핀이었고 네. 이게 40대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당히 젊은 이제 환자였는데 이게 젊은 층에서도 이런 중증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의 사망자 분석을 보면 당연히 이제 고령, 노인층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에서 사망이 좀 많기는 많은데 다만 중국에서 30대 사망자들 이렇게 보고된 적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40대 사망자인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는 또 이상하게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내 폐가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내가 일으킨 면역 반응 때문에 더 손상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발생을 할 수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유행할 때 2009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그 젊은 사람에서 아주 극심한 폐렴 온 환자들 여러 명 보고되고 저도 실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한 좀 어떤 독특한 양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없다니까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청와대에 다녀오셨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는데 뭐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전반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계신 거는 같고요. 일단 입국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방역에 주는 이런 부담들을 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좀 많이 전달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